봄이 오는 길목,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막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시골 마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낮은 기와집 마당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모습이지만 손놀림은 분주하고 야무집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문득 아들 생각이 났나 봐요. 1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이야, 어디 갔니?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살 손자 준이는 방 한구석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준이야, 배고프지? 할미가 밥 차려줄게.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서 정성스레 준이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준이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후 할머니는 홀로 남겨진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마을 장터에서 나무를 팔거나 이웃집 밭일을 도와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음식을 먹는 준이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떠나간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것을 꾹 참으며 할머니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준이 잘 먹네. 할미가 더 줄까?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이유였어요. 준이를 위해 할머니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요를 불러주곤 했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준이가 좋아하는 산토끼 노래를 부르며 준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이는 할머니의 노래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죠. 우리 손자 잘 자거라. 할머니는 잠든 준이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추고 이불을 꼭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할머니는 준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도 힘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준이를 위해, 준이의 미래를 위해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준이는 어느새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지어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해요. 할머니는 준이가 다닐 학교까지 항상 동행하며 손을 꼭 잡아주곤 합니다. 준이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준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씩씩하게 대답했죠.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준이의 기운찬 모습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준이를 보내며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슬며시 닦으며 할머니는 뒤돌아섰죠. 준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준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준이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리는 동안 할머니는 텃밭에서 키운 고구마도 쪄두었죠.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과 후 준이는 달려오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노래 대회가 있대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준이가 노래를 부르고 싶구나.
할미가 어떤 노래든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이와 할머니는 저녁마다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요로 시작했지만 준이가 할머니가 부르던 트로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비 내리는 고모령을 준이는 금세 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좋아요. 더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준이의 열정에 놀랐어요. 순수한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르는 준이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학교 노래 대회 날 준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부르는 트로트에 처음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점점 준이의 맑은 음색과 진심 어린 표현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준이는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이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이가 들고 온 작은 트로피를 보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 했어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우리 준이가 이렇게 잘하다니 할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준이를 트로트 꼬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준이는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항상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어느 날 저녁 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는 왜 엄마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죠. 할머니는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준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준이 아빠와 함께. 하지만 할미가 엄마 역할도 아빠 역할도 다 할게. 할미는 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준이를 품에 안고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할미가 준이 엄마야. 영원히 함께 할게. 어느덧 준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준이의 노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고 마을에서는 이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마을 축제나 잔치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준이의 노래를 기다리곤 했죠. 준이야, 오늘도 한 곡 불러줘. 마을 어르신들의 요청에 준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응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준이의 목소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무르익어 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준이를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손자가 노래를 참 잘하지요? 이게 다 타고난 재능이랍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준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와 거칠어진 손은 그 세월의 증거였죠. 어느 가을날 마을 축제에서 준이가 노래를 부를 때였어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방송국 PD가 준이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에 PD는 눈을 크게 떴죠. 저 학생 정말 대단한데요? 트로트를 저렇게 부르다니. 축제가 끝난 후 PD는 준이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스타를 찾아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PD입니다. 준이 학생의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뛰어나더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어요? 할머니와 준이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우리 형편에 쉽지 않을 텐데요. PD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교통편과 숙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준이는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이의 눈빛에는 결심이 차 있었어요. 할머니, 저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로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잘하면 우리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이의 말에는 할머니를 위한 마음이 가득했죠. 14살 소년이지만 준이는 이미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원한다면 할미는 항상 내 편이야. 도전해봐라. 그렇게 준이는 전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첫 방송 녹화일 할머니와 준이는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큰 방송국 건물 앞에 선 두 사람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오디션 무대에 오른 준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배 띄워라를 불렀어요. 14살 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깊은 감성과 진심. 어린 표현의 심사위원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트로트를 이렇게 부르다니 정말 놀랍네요. 준이 학생은 분명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심사위원의 말에 준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이 노래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카메라가 할머니를 비추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준이의 오디션 방송이 나간 후 마을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준이와 할머니의 집 앞에는 응원 현수막이 걸렸고 마을 사람들은 매주 준이의 방송을 함께 시청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됐구나. 이장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준이가 인정받는 모습이 그저 자랑스러웠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이는 회를 거듭할수록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에서 준이는 항상 할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런 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준이는 효심 가득한 트로트 소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방송이 나갈 때마다 준이의 득표수는 늘어났고 준이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결승전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와 준이가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 엄마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10년 전 준이를 두고 떠나버렸던 며느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왜 지금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TV에서 준이를 봤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열애 동안 준이를 키우며 쏟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준이는 이미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준이의 친모였죠. 그때 방 안에서 준이가 나왔어요. 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며느리는 준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준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준이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준이야, 난 내 엄마야. 알아보겠니? 준이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이야. 이분이 내 친엄마시다. 준이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준이야,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동안 찾지 못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서울에 좋은 집도 있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노래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뒤에 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준이야, 내 엄마와 이야기 좀 해보렴. 할미는 잠시 나갔다 올게.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손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하느님, 제발 준이를 지켜주세요. 한편 방 안에서는 준이와 엄마의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준이에게 서울에서의 생활, 더 좋은 학교, 전문적인 음악 교육 등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준이의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엄마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어렸고 두려웠어. 내 아빠가 갑자기 떠나고 나 혼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내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고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준이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죠. 결승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이는 연습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준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고 눈빛도 흐려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준이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할미한테 말해봐. 준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준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엄마는 매일 준이를 찾아와 함께 서울로 가자고 설득했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데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할머니는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준이, 내가 행복하다면 할미는 그걸로 충분해. 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면 할미는 이해할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준이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볼게요. 그때 방송국 PD가 연습실로 들어왔어요. PD는 준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이 군, 결승전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 중이야. 내 엄마와의 재회 스토리를 방송에서 다루면 어떨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복잡한 가족사가 전국에 방송된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PD는 이것이 준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며 계속 설득했죠. 이 스토리가 준이 군의표를 크게 올려줄 거야. 어쩌면 우승까지 가능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준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준이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에 대해 하는 말은 그대로 방송해 주세요. PD는 기뻐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승전 전날 엄마는 준이를 찾아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준이야, 내일 결승 후에 우리 함께 서울로 가자. 이미 좋은 학교도 알아봤고 유명한 트로트 선생님도 연결해뒀어. 내가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야. 준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4살의 어린 마음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무거웠죠. 결승전 당일 방송국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준이는 대기실에서 할머니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의 무대 의상을 정리해 주었어요. 우리 준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렴. 할미는 항상 내 편이야. 준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열애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그 모든 것이 준이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대에 오르기 전 PD가 준이에게 다가왔어요. 준이 군, 오늘 무대 후에 엄마와의 재회 장면을 촬영할 거야. 내가 엄마와 함께 서울로 간다는 발표를 하면 더 감동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죠. 드디어 준이의 차례가 왔어요. 준이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고향의 봄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준이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준이는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노래가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준이의 감성에 큰 점수를 주었고 준이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시청자 투표 결과뿐이었습니다. MC가 준이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준이 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신데요. 준이 군의 어머니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자 준이의 엄마가 일어났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방송국은 극적인 재회 장면을 연출하려 했죠. 준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우리 함께 갈 거지? 준이는 무대 위에서 엄마와 마주 섰습니다. 카메라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모든 관객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이었어요. 준이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갈등이 일렁였습니다. 엄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준이야,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거지? 함께 서울로 가서 내 꿈을 이루자. 준이는 말없이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준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열애 동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할머니, 학교 갈 때 함께 걸어주던 할머니,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할머니.
그리고 준이의 노래를 항상 가장 먼저 들어주고 가장 크게 박수 쳐주던 할머니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준이는 목에 맺힌 무언가를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준이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갈등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이의 외침에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준이는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방송국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이의 진심 어린 외침과 할머니를 안고 우는 모습은 그 어떤 연출보다 감동적이었죠. 준이야.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준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떠날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영원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번졌어요. 준이와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모두 눈물을 훔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카메라를 이들에게 집중시켰어요. 무대 위에 남겨진 엄마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버린 것이었죠.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의 눈물이었을까요? MC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준이 군이 할머니와 함께하기로 한 진심 어린 결정에 모두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준이와 할머니의 모습을 클로즈업했어요. 준이는 이제 눈물을 닦으며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였죠. 저는 할머니와 계속 살 거예요.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께도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 삶은 할머니와 함께입니다. 준이의 당당한 선언에 방송국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준이의 진심 어린 모습과 할머니를 향한 효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죠. 결국 그날 밤 준이는 트로트 스타를 찾아서의 우승자가 되었어요. 트로피를 받은 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예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다니. 할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방송이 끝난 후 준이의 엄마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엄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이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가끔 볼 수 있을까? 준이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열해 만에 다시 만난 엄마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이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이야, 내가 결정하렴. 할미는 내 편이야. 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계속 살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준이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준이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이건 내 연락처야.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준이야. 준이는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준이가 엄마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준이야. 할머니의 말에 준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많은 팬들이 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승 소식이 퍼지면서 준이는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준이야, 사인 좀 해줘. 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요. 팬들의 환호성 속에서 준이와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이야, 오늘 내가 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 엄마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구나. 준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머니. 엄마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준이와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준이의 우승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트로트 신동 준이, 감동적인 효심으로 전국을 울리다라는 제목의 뉴스였죠.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준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살면 돼. 내가 학교도 다니고 할미는 밭일도 하고. 다만 내가 이제 유명해졌으니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의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준이와 할머니의 생활은 크게 변화했어요. 방송사에서는 준이에게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음반 계약,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심지어 드라마 제의까지 있었죠. 준이와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의 조용한 일상은 없었어요.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과 팬들이 모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달라진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됐구나. 준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큰 가수가 되렴.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커질수록 준이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준이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할미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준이는 고민 끝에 학업을 계속하면서 주말에만 활동하기로 결정했어요. 방송사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준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준이는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방송이나 공연에 출연하는 생활을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준이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준이의 첫 앨범은 출시 직후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팬층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항상 할머니를 언급했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지지자예요. 할머니도 준이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준이가 출연하는 방송이나 공연이 있을 때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리고 준이가 받는 돈으로 마을에 작은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제는 기와집이 아닌 따뜻한 현대식 집이었죠. 준이와 엄마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지만 점차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준이의 공연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왔고, 준이의 생일에는 항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준이가 16살이 되던 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이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함께 출연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망설였지만 준이와 엄마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된 날, 준이의 집은 카메라와 스태프들로 분주했어요. 16살이 된 준이는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카메라를 의식해 긴장한 모습이었고, 엄마는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로트 소년 준이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이 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PD의 소개로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준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계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죠. 제가 노래를 시작한 건 순전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트로트가 저의 첫 음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네요. 카메라가 할머니를 비췄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감회가 깊은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밝아서 한 번 들은 노래는 금방 따라 불렀죠.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 했던 거지만 이렇게 큰 가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졌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준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도망쳤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준이의 할머니께서 제가 하지 못한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준이에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카메라는 다시 준이에게로 향했어요. 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제 가족이니까요. 다만 할머니는 제 삶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와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이 담겼죠. 다큐멘터리는 한 달간의 촬영 끝에 완성되었고 방송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돌아온 엄마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준이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가수 활동을 계속했고 매년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8살에 발표한 할머니의 노래는 큰 사랑을 받았죠. 이 노래는 준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감동적인 가사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볼록한 이마에 깊은 주름 거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이던 그 손길이 내 인생의 등불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노래가 히트하면서 준이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했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준이는 번 돈으로 할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을 마련해드렸고 할머니가 평생 소원하던 제주도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밭일은 그만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준이야. 할미는 일하는 게 좋아. 그냥 내가 잘 되는 모습만 봐도 할미는 행복하단다.
준이는 20살이 되던 해에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었어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팬들을 만났죠. 매 공연마다 할머니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준이를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엄마도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공연이 열리던 날, 준이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공연장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준이만을 비췄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할머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이는 할머니가 어릴 적 자신에게 불러주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준이를 바라보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준이는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고 할머니를 무대 중앙으로 모셔온 준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할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공연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무대 위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준이와 할머니의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트로트 스타 준이와 그의 할머니,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다라는 제목이었죠. 이제 준이는 25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할머니와의 시간이었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준이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었고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준이가 자신의 자서전 난 할머니와 함께할 거예요를 출간했을 때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